부동산과 주식,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완판의 상징이었던 서울 아파트도 미계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코스피도 3천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텐데요. 분석을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씨 오늘 출연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식 이런 것에 거품이 꼈다. 예. 맞습니까? 이제부터 이 국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만약에 거품이 터진다면 그 결정적 계기는 금리 상승이 될 텐데 금리 상승이 올 거냐 말고 안 올 거냐, 온다면 언제 올 거냐, 요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는 이제 이 상황에서 개인하고 국가는 각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나하나 보죠. 예. 우선 거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팽팽합니다. 거품이라는 걸 주장하는 쪽부터 우선 볼게요.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요. 아주 밑바닥에서 그 경제나 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두 개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한쪽 관점은 이 자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은 실물 경제에서의 움직임에 의해 규정되게 돼 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정통 경제학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류 의견인데 이제 금융계 쪽에서 일하는 분석가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자산 시장하고 실물 시장은 따로 놀기 때문에 꼭 그렇게 거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 견해 차이를 이제 양쪽이 어떤 얘기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실물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난 한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 국면 이후로 모든 자산 시장 가격이 다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지수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이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서 그 당해 연도나 당해 분기에서 그 시가,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을 갖다가 그 나라 GDP로 나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물에 비해서 어느 만큼 이게 과대평가되어 있냐는 건데 원래 이게 100이 넘으면은 이건 거품이 가까이 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높았던 때가 그 2000년에 그 버블.com, 닷컴 버블이라고 터졌을 때 있죠? 예. IT 버블들. 예. 그때 137까지 갔을 때 이제 터지고 보통 100이 넘으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지난 10월 18일 날 이게 223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200을 넘을 때쯤부터는 이제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뭐 이제 뭔가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위험성을 하나 더 배가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원자재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장들이 원래는 다 따로 놀게 돼 있는 게 20세기까지는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나타났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그 자산 시장이 지난 30년간 금융화라는 걸 겪어가지고 다 하나로 엮여서 그런 건데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조조가 그 강물에 있는 자기 그 군함 함대를 풍랑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려고 다 밧줄로 연결을 해놓죠. 그랬다가 나중에 불을 지르니까 한꺼번에 다 타가지고 망하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모든 자산 시장 가격이 완벽하게 연동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로 연결된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각종 자산 시장이란 건 자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따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뭐 가상화폐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다, 주식 시장이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번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223이 넘고 이런 국면이 와서 한 군데에서 폭락이 시작되면은 모든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대폭락이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비관론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에서 폭락이 시작되면 줄줄이 다 폭락이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내려갈 거예요.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이제 사실 쌍의 거의 팩트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진짜로 빵꾸가 그렇게 아이고. 예, 뭐 펑크가 날 것이냐. 예. 대폭락이 있을 것이 요게 중요한 건데. 그럼 예. 그 조짐이 지금 있어요? 뭐가 시그널이 있어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음. 여기 또 냉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실물 시장하고 지난 30년 동안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실물 시장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 정통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축을 하면 그게 언젠가는 실물 투자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게 가르침인데 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은행에 저축을 하지를 않아요. 자산 시장에 넣잖아요. 예, 예. 그럼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예. 이게 직접적으로 실물 투자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 관계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산 가격이 오른 회사라든가 기업이 그렇죠. 대출을 더 땡깁니다. 예, 예. 그러면 은행 부채만 더 늘어나게 되고 은행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다시 자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실물 시장하고는 동떨어져서 자산 시장 안에서만 부글부글 끓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난 30년간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각 자산의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현재 평가, 즉 현재 가치라는 것 하나하고 요게 코로나하고 연결되는 점인데 자산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의 총량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정적이지 실물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223이 아니라 뭐 300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네. 안 터질 수도 아니 있다. 그래서요 네. 선생님. 예, 아까 예. 그러셨잖아요.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 폭락한다. 예.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데요? 진짜로 뭐가 폭락할 거라고 보시냐는 거죠. 이제 얘기의 폭락은 아까 말한 금리 얘기예요. 금리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 예.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이 국면에서 상승하고 이 긴축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 대폭락이 온다는 건 맞거든요. 금리 인상을 올 것이다. 전격적으로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 부동산에 있던 돈, 뭐 그렇죠.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다 빨려 들어가니까요. 빨려 들어가고 예, 환수되니까. 줄줄이 자산 시장이 폭락할 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어느 쪽 입장이든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네. 시작이 되면은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예. 자산 시장 구조가 다 무너지는 바뀌게 되는 건 아니 어쩔 수 근데 없죠. 뭐 폭락할 정도로 금리를 안 올리면 되잖아요. 적절하게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조금씩 하면 안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힘들게 만드는 지금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데 인플레이션의 위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이 올 거냐 아닐 거냐라는 논쟁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순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금리 상승이 올 거다라고 하는 주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 시작 때 그 자산 시장도 무너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실제로는 반대가 됐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어요. 워낙 그한테. 풀었죠. 전 세계가. 그럼 이제 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 오래됐죠. 그 얘기 나온 지는. 그렇죠. 근데 이거랑 하나 맞물려 있는 일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건데 네. 심각하게 보는 쪽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일단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급이 재개가 되고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는데 여기서 병목이 사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하고 기름값 엄청 올랐어요. 예, 식량 가격하고 네. 이 세 가지 가장 기초적이 되는 그런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네. 이런 전 세계의 그 가격 구조 전체가 충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죠. 요게 1970년대 상황이었는데 아하.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이어지면서 한 8년 동안 네.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지금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해서 네. 여기 하나 더 있죠. 기후 위기가 있고. 예. 무역 구조가 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중앙은행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안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 조짐이 이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게 70년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크게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게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금리 인상, 그것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러면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
자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감히 제가 뭐 권할 돌입하는 아닙니다. 제 행색을 보시면 알겠죠. 아니, 예. 그런데 이것만 좀 기억을 네.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강에서 떠오를 때는 다 똑같은 높이로 떠오르는데 예. 배가 가라앉을 때는 그 강 바닥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죠. 만약에 금리가 상승돼서 자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다. 네. 자산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무지하게 심할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럴 때는 지금 하듯이 많은 빚을 져가지고 네, 네. 한 가지 자산에다가 완전히 몰빵을 하는 이른바 영끌 같은 거 있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실제로 아까 금리 다 상승이 같이 벌어지면. 묶여 있어서 다 같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예. 그 와중에도 더 떨어지는 게 있고 조금 덜 떨어지는 게 있고 그렇다는 지금이 얘기인 바로 거죠? 자산 가격의 차등화가 극명하게 드러났답니다. 이 물이 빠지는 순간에도요. 예. 이 미래에 전망이 있는 주식이다 자산이다 싶은 것들은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릴 것이고 주식 그럼 주식 종목 중에서도 좀 안정적이어 보이는 쪽으로 막 몰리고 막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안정적인 것이 될지 위험적인 것이 될지 아.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연착륙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30년 된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얘기가 높으냐면은 지금이야말로 이 30년 동안 자산 시장을 실물하고 분리시켜서 하나의 이걸 카지노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박이라고요? 도박판이죠. 오호. 저는 카지노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네. 자산 시장이 따로 놀지 않고 그 산업 경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큰 규모의 법적 제도적 개혁을 할 때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요. 연착륙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 구조 개혁이 필요한 그런 금융 시점까지 시스템 왔다.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 산업 맞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네네. 1930년대에 루즈벨트 정권에서 했던 조치인데 일반 사람들이 예금을 하는 은행들은 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래서 산업 경제로 도는 돈하고 이 자산 시장에서 도는 돈하고를 거리를 두도록 하는 굉장히 큰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90년대 다 없어졌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되는 아주 큰 규모의 그 구조 개혁을 해야 금융 시스템이 하나의 카지노가 되지 않고 산업 실물 경제랑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가 앞두고 있는 게 생태 전환 문제가 있고 산업 전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많은 자원이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금융 시스템을 30년 만에 개혁을 할 혹이다. 이게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여론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그냥 뭐 금리 인상 뉴스 조그맣게 전해드리고 뭐 주식시장 오늘 지수가 얼마였다 조그맣게 전해드리던 그 조각조각의 퍼즐이 좀 크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행입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는 그럼 뭐 우리 없는 돈으로도 어떻게든지 좀 잘 살림 꾸려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주식도 조금 넣고 뭐 여기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조언을 좀 주신다면? 70년대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우선 정신 바싹 차리시고 금리하고 테이퍼 금리에 대한 그 합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모아지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제 전문가 홍기빈 씨는 또 모시도록 하죠. 홍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